어느 날 그 아내분의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하나 와요. 어떤 문자가 불안한데 하나 또 오는데 어떤 모르는 문자가 번호로 왔죠? 문자가 왔는데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사진하고 함께 그 대표님의 비서를 조심해라. 뭐 이런 딱 한마디, 외마디가 왔대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양 이승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말씀해 주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네,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 남성분이 이제 굉장히 요즘 젊은 분들한테 그 결혼감으로 인기가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 스타트업 대표님, 스타트업 CEO 네. 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이 남편분은 이제 아내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찾아오신 건 아내분이 찾아오셨고 네. 이야기는 남성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편분이 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하셔가지고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와, 근데 이제 멋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남성분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한 10년 정도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요식업, 뭐 부동산, 그리고 뭐 기타 뭐 유통업, 뭐 IT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어발식으로 하시고 굉장히 뭐 저도 알아보는 뭐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요?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이룬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럼 너무 바쁘셔갖고 가정에 좀 소홀할 것 같긴 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다들 그렇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아내분을 만나셔서 아내가 벌어다주는 이제 돈으로 이 회사를 불리고 하시면서 굉장히 애틋해요, 두 분이. 그 어떤 성공을 함께 한 사이잖아요. 네. 성공해서 만난 거면 사실상 서로 스펙을 보고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서로가 이제 같이 성공을 이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탄탄했어요. 네, 탄탄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일과 가정 모두에게 충실한 굉장히 100점짜리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요. 네. 그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 남편분이 아이와 웬만하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 아내분이 봤을 때는 뭐 100점 남편이었지. 뭐 지금까지 듣기에는 아내도 훌륭하고 남편분도 훌륭한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우리 얘기 다 그렇잖아요. 앞에 한 3분은 너무 화목해. 거의 뭐 이보다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너무 100점짜리 남편인데 네. 참 그럼 100점짜리 남편인데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단 하나 단점이 우리 남편 너무 바빠요. 그래, 뭐 어쩔 수 그쵸. 근데 어떻게 하겠어. 바빠야 돈을 벌죠. 그쵸. 특히나 이 남편분이 가정 일도 챙기시지만 직원분들도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직원들 경조사 다 챙겨주시고 특히나 이제 사업을 이룩하시면서 그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직원들을 굉장히 잘 챙겨줘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사진 같은 것들 보면 그 직원들 돌잔치, 뭐 경조사 다 챙기고 가족들 돌아가시면 조사 다 챙기고 네네네. 거래처 다 챙기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심지어 직원들하고 그 와중에 굉장히 허물없이 지내요. 직원들하고 출장도 같이 가고 뭐 야유회도 많이 하고. 근데 뭐 아내가 봤을 때 너무 좋은 남편이잖아. 그쵸. 모두에게 훌륭한 남편. 그렇죠. 이 남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각 그 업무별로 비서분들이 있으셨어요. 업무별로. 업무별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헷갈릴 것 같기는 해요. 그치. 요식업도 해야지, 부동산도 해야지, 네. 요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네. 저는 변호사 하나만 해도 우리 이제 회사 직원분들하고 막 너무 헷갈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별로, 브랜드별로 비서분들이 있으셨고 이제 뭐 출장도 아무래도 잦겠죠. 그리고 비서분들, 기사분들하고 출장도 자주 가시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불만이셨어요. 그나마 이제 아무래도 점점 집에 들어온 날이 좀 줄어드는 거야. 바쁘다는 바쁘다 핑계로. 보니까. 근데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보면 회사에 계세요. 회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기사님한테 전화해보면 우리 지금 대표님 어디 지금 수행 중이십니다. 뭐 또 비서한테 연락해보면 지금 우리 대표님 누구랑 미팅 중이십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면 딱히 뭐 의심할 것도 없고. 의심할 여지가 그리고 없는데? 회사에 한 번씩 뭐 가본 경우도 있으시대요. 네네. 가보면 남편이 회사에 있어. 되게 막 초췌한 모습으로 막 일 보고 열심히 있어요. 하는, 네. 그래서 뭐 그렇겠다. 뭐 진짜 바쁘고 실제로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뭐 불만 없이 잘 보냈죠. 네네. 근데 점점 더 안 오는 거야 집에. 일주일에 뭐 한 번 외박하다가 이제 점점 뭐 2, 3일씩 외박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좀 결정적으로 의심하셨던 계기가 그건데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됐대요. 네. 근데 그 공사가 집무실 공사였어. 우리 그 남편분 네. 대표님 집무실 공사인데 네. 집무실에 그 샤워실하고 그 옷장 네. 그리고 침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뭐 집을 아예 안 들어오실 생각에 공사를 하신 건가? 근데 뭐 사실 그 바쁘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 집무실 안에다가 침대라든지 휴식 공간을 마련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쵸, 뭐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죠.
그쵸. 어. 옷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맞아요. 씻어야 될 때도 있고. 네. 저희 변호사님들도 이제 바쁘시면 사무실 공간 안에 라꾸라꾸 침대라고 하잖아요. 아. 그거 놔두고 이제 우리 PD님들도 막 거기서 편집하고 그쵸, 그러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거기서 자야 되면 음. 그 의자에서 자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침대도 들어오고 샤워실도 설치하고 옷장도 만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네. 일단 좀 기분이 나쁘죠. 네. 그쵸. 의심하게 되죠. 왜 집을 정차 안 들어온 걸까? 와이프는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서운해하던 와중에 어느 날 그 아내분의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하나 와요. 어떤 문자가 불안한데 하나 또 오는데 어떤 또 모르는 문자가 번호로 왔죠? 문자가 왔는데 회사 직원이거나 직원한테 뭐 제보를 들은 사람일 것 같긴 한데 네. 대표님에 대한 은밀한 제보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사진하고 함께 그 대표님의 비서를 조심해라. 뭐 이런 딱 한마디, 외마디가 왔대요. 진짜로 다른 내용 제가 그 받아봤거든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 대표님 비서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와 너무 무섭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서운 사진 것도 같은 것들도 좀 있고 그렇긴 했는데 이제 사진이 무슨 뭐 사람이 찍힌 사진은 아니었고요. 뭐 집무실에 이제 뭐 침대라든지 뭐 이제 옷장 이런 것들 좀 헝클어져 있고 이런 사진들이었는데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했었는데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제보를 받으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확인해봐야죠. 확인해봐야지. 비서. 근데 우리 비서님들 아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래 했던 비서님들도 계시고 네. 이제 뭐 정말 동고동락했던 남자 비서님들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기사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비서들은 다 충분히 오래 봐왔던 비서들인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이 아내분이 아시는 또 직원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수소문을 해서 내용을 알아본즉슨 이 대표님의 비서가 수행 비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업무를 보시는 비서가 있고요. 네. 이제 뭐 수행 비서라고 부르나 봐요. 보통 이제 같이 다니는. 그렇죠. 같이 다니시면서 일종의 뭐 정말 잡일이죠. 잡일 겸 어떤 뭐 간단한 뭐 식사 같은 것도 제공하시고 뭐 옆에서 스케줄도 체크해 주시고 뭐 음료수도 따라 주시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워낙 잘 나가시니까. 뭐 이제 그런 수행 비서가 있으신데 수행 비서가 굉장히 좀 자주 바뀐다. 뭐 일단 이런 정보를 얻었고요. 네. 그리고 그 수행 비서분들이 굉장히 미녀다. 네. 뭐 이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실 뭐 근데 수행 비서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미모가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이미지를 또 보여주는 맞아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비서님들이 뭐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거를 뭐 의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 했죠. 근데 네. 그래서 아내분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조금 더 이제 알아보시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흥신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내분들이 자기 그 남편 특히나 능력이 있으신 남편분들 주변에 있는 그 여자 직원분들을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뭐 우리 남편이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주변에 젊고 또 미모의 어떤 직원분들이 있으면 신경이 쓰이죠. 그쵸. 뭐 일례로 저희한테도 문의 많이 오시는 것들 중에 뭐 이제 특히 병원 같은데 이제 간호사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병원 사모님들께서 엄청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싸해요. 네. 그럴만하고 특히나 또 카페나 식당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기 이제 젊은 알바생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사장님 와이프 분들께서 이제 그런 알바생들을 뭐 교육도 시키시고 하고 그냥 남자로 바꿔버리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당수는 사실은 그냥 의심에 그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알아봤더니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아내분은 어떤 제보가 왔기 때문에 그쵸. 이걸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흥신소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네네. 뭔가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갖고 왔겠죠. 근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었을까요? 비서가 뭐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답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발전을 하시다 보니까 네. 거래처 직원이라든지 외부 미팅을 할 기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뭐 술집에서 이제 뭐 미팅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럴 기회가 좀 많으신 건 네. 사실인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룸이라고 하는 뭐 그런 유흥업소 같은 데도 드나들게 되시고 이제 남편분이 이제 그런 데 다니시면서 조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생기셨나 봐요. 네. 네. 근데 그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제 거기서 가서 만나면 되는데 이분을 좀 자주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 남성분이 아까 가족도 챙기고 아내도 챙기지만 또 누굴 잘 챙긴다 그랬죠? 직원분들을 잘 챙겨요. 네. 그러니까 옆에 두고 살뜰히 챙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비서를 그러면 그 룸에서 뽑아 오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이제 좀 룸에서 이제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이제 돈을 주고 가서 보시면 좋지만 이제 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여의치가 않으시니까 아예 그냥 너 우리 직원으로 들어와라. 4대 보험 넣어줄 테니까 우리 직원으로 들어와. 월급 너도 이렇게, 주면서. 너도 이렇게 음성적인 일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네. 쪽이 벌이가 더 나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뭐 그 여성분들도
되게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분이 있었나 보죠. 네네네. 그럼 이제 남편분도 너무 좋잖아요. 이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수행비서분들은 이제 그 차에서 같이 이제 뒤에서 업무도 보시고 그리고 수행비서는 그 집무실 안에 수행비서만 자리가 따로 있어요. 네네. 집무실 안에. 근데 그 집무실 안에 이제 물론 그렇게 이용하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샤워실도 있고요. 뭐 옷장도 있고 뭐 그 침대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참 자상한 남편의 반전이네요. 반전이에요.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내역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아내분이 이제 또 어쨌든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법인카드 같은 것들로 이게 수행비서다 보니까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를 들고 다녀요. 네네네. 네,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역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업무에 썼다고 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뭐 주로 명품관이라든지 뭐 무슨 물론 뭐 말- 거기서 어떤 뭐 거래처에 접대를 했을 수도 있죠. 네.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결제 내역들이 조금 수상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네. 이제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쉬쉬했지만 네. 뭐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남편은 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분들과 어떤 깊은 관계까지는 가진 않았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시는 입장이었고 네. 사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좀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분이 이제 남편이 사과를 하니까 사과를 하시셨구나. 사과를 하니까 네네. 남편분이 또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자녀분들하고도 관계도 너무 좋고 우리 엄마, 그러니까 우리 그 엄마가 우리 사위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사실 능력적인 면도 너무 좋고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쵸. 남편이 너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것만 빼면 화목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협의 이혼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 네. 남편분의 어떤 사과를 받아들이시고 아내분이 일단 한 번은 용서를 해주시고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는 뭐 비서 채용을 그렇게 안 하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농담 삼아 네. 비서는 이제 건장한 남성들로만 구성해라. 네. 그렇게 해서 뭐 거기에 이제 뭐 헬스장처럼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지 않았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님과 함께 남편 비서 채용의 비밀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남자 비서로만 채용하시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